안녕하세요. 크레이튼 포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XL 모델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히 결과물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설계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XL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뒤 기본 워크플로우를 단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커스텀 노드입니다. 컴피롤은 컴피 UI를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드들이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사용자들이 워크플로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디테일 데모는 플럭스 모델에서 배경 흐림 제거뿐만 아니라 SDXL과 SD 1.5에서도 디테일 향상에 유용합니다. 웨이브 스피드 노드는 초기 블록킷을 적용하여 빠른 생성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커스텀 노드입니다. 며칠 전까지 불안정했으나 이제 패치되어 정상적으로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XL은 스테빌리티 AI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 모델로 2023년 7월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인 스테이블 디퓨전 1.5와 비교했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 XL은 더 정교한 이미지 품질과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1.5로 기본기를 익히신 분들은 스테이블 디퓨전 XL에서 새로운 개념과 기능에 적응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 XL에선 클립 모델이 추가되어 더 상세한 프롬프트 작성이 가능해졌고 리파이너와 같은 디테일 보정 기법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3.5와 플럭스 모델이 등장하며 스테이블 디퓨전 XL 워크플로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변화에 맞춰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워크플로우 설계 방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1.5와 스테이블 디퓨전 XL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 XL의 지원 클립 구조가 달라졌는데 클립 L과 클립 G의 병렬 구조를 통해 텍스트 프롬프트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각 노드들도 그에 맞게 클립 L과 클립 G로 나누어진 형태로 추가되었습니다. 클립 L은 세부적인 디테일과 구체적인 조건을 처리하고 클립 G는 전반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많은 테스트로 인해 개별적인 프롬프트 작성과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어 두 인코더를 합쳐서 반영하는 형식의 워크플로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현재는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 1.5 워크플로우에 스테이블 디퓨전 XL 모델과 듀얼 클립 노드를 결합하여 스테이블 디퓨전 XL의 기능을 활용하는 기본 워크플로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1.5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단문 프롬프트인 단브루 태그는 스테이블 디퓨전 XL에서도 여전히 잘 작동하지만 자연어 프롬프트와 병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드 흐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해상도와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 옵션에서 달라졌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XL 텍스트 엔코더 부분의 값이 많이 추가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모두 설명드리면 width, height, target width, target height, crop W, crop H 등의 입력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옵션들은 이미지 생성 과정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width와 height는 생성할 이미지의 기본 크기를 정의하며 기본 값은 1024 x 1024입니다. 대부분의 작업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며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crop W와 crop H는 이미지 내 특정 영역을 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미지 크기 내에서만 설정 가능하며 기본 값은 작업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타겟 위드와 타겟 헤이트는 이미지를 특정 크기로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4096처럼 높은 값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기본 설정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스테이블 디퓨전 XL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은 77 토큰이지만 작년에 발표한 롱클립의 경우 248 토큰까지 처리하며 긴 텍스트 프롬프트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XL은 고해상도 이미지 생성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해상도의 데이터로 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고해상도 작업에서 더욱 섬세한 디테일과 뛰어난 품질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스테이블 디퓨전 1.5는 오일리 바이 오일리 해상도에서 최적화되었지만 적절한 설정을 통해 더 높은 해상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해상도 작업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 XL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리파이너 기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XL은 리파이너를 도입해 기본 이미지 위에 세부 묘사를 더하여 품질을 보강하는 방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베이스 모델만으로 부족했던 디테일과 고급스러운 질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만 포토 리얼리즘에서는 디테일업이 눈에 보일 정도인데 2D 이미지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리파이너는 초기 스테이블 디퓨전 XL 워크플로우에서 자주 사용되었으나 플럭스나 스테이블 디퓨전 3.5로 인해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럭스 혹은 스테이블 디퓨전 3.5를 사용할 수 없는 유저들에게는 아직도 사용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노드를 배치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T2i 워크플로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은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T2i 워크플로우 템플릿을 불러서 체크 포인트만 변경해주면 SDX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라텐트 크기는 1024 x 1024로 변경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클립 로더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의 모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모델을 사용해야 하므로 듀얼 클립 로더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클립셋 라스트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1로 설정되며 이는 스테이블 디퓨전 XL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3과 같은 값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값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노드로부터 점점 더 확장하게 될 테니 에브리웨어로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1 값으로 하나 생성을 하고 이제 -3으로 수정하여 새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1로 생성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처럼 클립셋 라스트 레이어를 조절해서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도 얻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텍스트 엔코더가 전달하는 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XL에서는 단순한 텍스트 엔코더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성 방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립 L은 주요 태그나 핵심적인 요소에 클립 G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기본 프롬프트 노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텍스트 엔코더 XDXL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볼 텐데 지금처럼 클립 L과 클립 G를 같은 값으로 넣어 사용합니다. 그간 많은 유저들이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같은 값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테이블 디퓨전 1.5처럼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 방식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노드의 값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다른 노드에서 값을 받아오려면 인풋 슬롯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인풋 슬롯으로 변환한 뒤 텍스트 입력 노드를 배치하고 각 입력 슬롯에 연결하면 여러 값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 처음에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동시에 값을 변환하여 사용하는 데 익숙해지면 매우 편리한 기능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클립 G만 사용하거나 클립 L만 사용할 경우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도가 복잡한 이미지에서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T2i의 결과는 작업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이후 컨트롤 렉 같은 기능을 활용하면 더욱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K샘플러 어드밴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K샘플러 어드밴스드는 K샘플러보다 생성 과정의 세부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K샘플러만으로도 생성은 가능하지만 리파이너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려면 K샘플러 어드밴스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스테이블 디퓨전 1.5에서 사용하던 K샘플러와 다른 점부터 설명드리면 Add Noise, Start at Step, End at Step, Return with Leftover Noise라는 값이 있는데 Add Noise는
말 그대로 노이즈를 추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K샘플러 어드밴스드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켜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스타트와 엔드 값은 노이즈를 추가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값을 사용하는 것은 2way 방식에서만 사용하고 그 외엔 기본 값인 0과 만 그대로 놔둡니다. 마지막으로 return with left of noise라는 값이 있는데 의미 그대로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매개 변수는 디노이즈 과정을 마친 후 남아있는 노이즈를 다른 라텐트에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즉, 한 개의 K샘플러 어드밴스드에서는 사용하진 않고 2way 이상의 구조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K샘플러 어드밴스드의 경우 일반 T2I나 혹은 I2I에선 사용하지 않고 2way 방식 이상의 노드를 설계하거나 혹은 중간에 라텐트 값으로만 전달해야 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잦은 테스트로 인해 해상도 입력이 불편할 수 있는데 비율에 맞는 해상도를 입력하도록 도와주는 노드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컴피롤에 라티오 노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비율에 맞는 해상도를 라텐트에 전달하므로 대부분의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리파이너 워크플로우 구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파이너를 구성하려면 새로운 체크포인트 로더, 리파이너용 클립 텍스트 엔코드 노드, 그리고 리파이너 모델이 필요합니다. 모델은 컴퓨아이 매니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리파이너용 클립 텍스트 엔코드 노드는 텍스트 프롬프트와 미적 기준 점수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에스테틱 스코어를 사용해 텍스트 프롬프트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미적 기준으로 작용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에스테틱 스코어는 이미지의 시각적 매력, 구도, 색상, 조명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며 0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프롬프트에는 5에서 8, 네거티브 프롬프트에는 3에서 4 값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테틱 스코어 값을 5로 설정하면 기본적인 스타일의 결과물을 8에서 15로 설정하면 보다 디테일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리파이너 프롬프트는 입력했던 프롬프트와 동일하게 입력하며 첫 번째 K샘플러와 연결되는 프롬프트 노드도 SDXL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리파이너를 정확히 동작시키기 위해 리파이너 프롬프트의 위드와 헤이트는 생성하려는 이미지의 해상도와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리파이너 워크플로우에는 두 개의 K샘플러 어드밴스드 노드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K샘플러에서 노이즈 추가를 켜고 노이즈 반환 옵션도 켜야 합니다. 또한 샘플러 스택 값은 35 이상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드 스택 값은 샘플러 스택 값보다 5에서 10단계 낮게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0에서 35로 지정하며 샘플러 스택 값이 35라면 엔드 스택 값은 30으로 40이라면 35로 설정합니다. 이 값은 0에서 시작해서 엔드 스텝까지 생성하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두 번째 K샘플러에선 노이즈를 추가하지 않으므로 노이즈 옵션과 노이즈 반환 옵션을 비활성화합니다. 샘플러 스택 값은 첫 번째 K샘플러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이번에는 마지막에 종료된 스텝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스타트 스텝 값의 첫 번째 K샘플러의 엔드 스텝 값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이러한 구성이 리파이너 워크플로우의 기본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 K샘플러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 K샘플러에서 구체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리파이너는 고품질 디테일 구현에 효과적이지만 VRAM 소모가 크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TX 3060 이상의 GPU를 사용한다면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RTX 3060 이하의 GPU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급 GPU를 사용하는 경우 로라나 커스텀 노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리파이너는 디테일 상승 기법 중 하나일 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I2I 워크플로우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1.5와 동일한 구조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체크포인트 모델과 VA만 스테이블 디퓨전 XL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디노이즈를 사용해야 하므로 기본 K샘플러를 사용하셔야 하고 디노이즈만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샘플러는 오일러 A 또는 DPM++2M SD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로라를 활용해 스테이블 디퓨전 XL에서 특정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다른 영상에서 로라 사용법에 관해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라 모델은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는 어려운 세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드 연결은 체크 포인트 바로 다음에 연결해야 하고 로라 노드로부터 K 샘플러로 연결해야 합니다. 컴퓨아이 코어의 로라 로더는 매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단일 슬롯만 지원하므로 여러 개 사용할 경우엔 원하는 만큼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의성을 위해 다른 커스텀 노드의 로라 스택 노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커스텀 노드 패키지 내부엔 로라 스택이라는 노드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컴퓨아이 코어에서 제공하는 기본 로라 노드, 이번 영상에서 설치한 컴피롤의 로라 스택, 이전 영상에서 설치한 RD3의 로라 스택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가중치값만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한 너무 많은 로라는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적정 수준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로라는 10빗 AI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유명 작가의 로라나 특정 인물의 로라들도 많기 때문에 테스트 외엔 사용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직접 만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샘플러 커스텀 노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샘플러 커스텀 노드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샘플링 과정을 세밀히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급 노드입니다. 플럭스와 스테이블 디퓨전 3.5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스테이블 디퓨전 XL과 1.5 워크플로어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샘플러 커스텀과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샘플러 커스텀은 스테이블 디퓨전 1.5와 XL에서 주로 사용하고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는 스테이블 디퓨전 3.5와 플럭스에서 사용됩니다. 샘플러 커스텀 노드를 배치하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슬롯이 4개가 있는데 샘플러와 시그마 그리고 아웃풋과 디노이즈 아웃풋이 있습니다. 샘플러는 이름 그대로 샘플러 노드와 연결하면 됩니다. 시그마 값은 샘플링 단계마다 노이즈 수준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디노이즈 값이나 스플릿 시그마란 노드를 이곳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스케줄러와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웃풋은 생성된 라텐트 값을 다른 노드로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디노이즈 아웃풋은 노이즈 제거가 완료된 값으로 디코더에 연결해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사용됩니다. 기존에 K 샘플러가 단일 슬롯이었다가 역할에 맞게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드는 더 세밀한 제어를 제공하며 플럭스와 스테이블 디퓨전 3.5 워크플로어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샘플러 커스텀에 집중하여 설명드리며 어드밴스드 버전에 대한 내용은 이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샘플러 커스텀은 다양한 모델과 워크플로어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강력한 노드입니다. K 샘플러를 대체할 수 있으며 다른 샘플러와 스케줄러 그리고 좀 더 세밀한 데일업 노드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 이미지 생성이나 실험적인 워크플로우 설계에 적합합니다. 이제 디테일을 상승시켜주는 커스텀 노드인 디테일 데모 노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드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디테일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된 노드로 플럭스 모드는 물론 SDXL과 SD 1.5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던 PAG, SAG, 프리뷰 버전 2, 딥 슈링크와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디테일 어마운트는 디테일 변화 정도를 의미합니다. 0.1에서 1.0 사이의 값을 권장하며 0.5 이상의 값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디테일을 원치 않는다면 0.5보다 낮은 값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스타트 및 엔드는 디테일 변화의 시작과 끝 지점을 설정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스타트는 0.1에서 0.5, 엔드는 0.5에서 0.9로 설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는데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이어스는 생성 프로세스 중간 단계에서 디테일 어마운트를 앞뒤로 조절하는 값입니다. 하지만 이 값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exponent는 0으로 두면 변화가 없는 것이고 1은 최대치를 의미하는데 기본값인 1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하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디테일 어마운트 외엔 추가로 설정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제 웨이브 스피드 커스텀 노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커스텀 노드여서 라이브로 간단히 설명만 드리고 페이스 디테일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이브 스피드는 모델 블럭에 캐시를 적용해서 빠르게 생성한다는 것이 취지인데 7에서 8초 정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채널의 영상은 무조건 빠르다고 했는데 T캐시보다 조금 느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의 도움은 된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노드는 과도한 로딩이 많이 발생하는 워크플로우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간단한 워크플로우에서는 약 8초 정도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과도한 디테일업 워크플로우에서는 거의 반 정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디테일러 노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드는 컴퓨AI의 임팩트 패키지에 포함된 강력한 디테일 부각 노드로 특히 얼굴과 같은 세부적인 영역의 품질을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페이스 디테일러는 웹UI의 A 디테일러라고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얼굴을 감지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얼굴을 수정하거나 혹은 관련 마스크를 추출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페이스 디테일러는 바운딩 박스와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하고 얼굴을 계산하거나 혹은 마스크를 생성하여 특정 부분만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강력한 커스텀 노드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 컬러만 변경한다거나 혹은 옷만 수정한다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하려면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특정 부위를 추출해야 하는데 그러한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마스킹 기능은 관련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페이스 업스케일에 관한 내용만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왼쪽 슬롯에 바운딩 박스 디텍터, 샘 디텍터, 세그멘테이션 디텍터를 연결하는 것이고 관련 모델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먼저 바운딩 박스 디텍터의 모델은 컴퓨어의 매니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모델 매니저에서 b박스로 검색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중 페이스 욜로 V8N과 8N 버전 2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SEGM으로 검색해서 퍼슨 욜로 V8N과 8N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모델들도 있는데 모델명의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피부나 헤어, 복장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설계하다 보면 결국 모두 다운로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VAT-H 샘 모델이 있고 VAT-B 샘 모델이 있는데 H 샘 모델은 GPU 메모리가 많은 경우에 사용하고 B 샘 모델은 GPU 메모리가 낮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RTX 3060 사용자분들은 B 또는 HSM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워크플로우가 복잡한 경우엔 B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D와 포토리얼리즘의 시각으로 보면 2D의 경우 대부분 검출이 가능해서 B샘 모델로도 충분하지만 포토리얼리즘의 경우에는 H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상세히 검출을 하는 것은 맞지만 사용하시는 장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페이스 디테일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워크플로우에서는 H 모델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 샘 모델은 메타 AI에서 관리하는 모델인데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바운딩 박스에 감지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운딩 박스를 사용할 때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페이스 디테일러 노드의 값을 보면 굉장히 많은 값들을 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값은 스텝,
CFG, 샘플러, 스케줄러, 디노이즈 값이고 하단에 인페인트 모델과 타일 엔코드, 디코드 옵션을 모두 켜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값은 검출 영역이 너무 넓거나 좁을 때 조절하는 것인데 대부분 자동으로 잘 되어서 미세하게 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미세하게 조절하는 경우는 대부분 또 리얼리즘 작업에서 사용하는데 2D의 경우엔 거의 사용되진 않습니다. 모델 매니저에서 다운로드한 바운딩 박스 모델과 세그멘테이션 모델 자체가 2D를 지원하도록 개선된 모델을 다운로드하도록 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본값 신뢰성이 높은 편입니다. 케이스 디테일러는 케이스 샘플러처럼 모든 값들을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스텝이나 CFG 값도 중요합니다. CFG는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따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값으로 두고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샘플러와 스케줄러는 케이스 샘플러와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디노이즈는 기본값이 0.5인데 너무 과도하게 이쁘게 나올 경우엔 낮추면 됩니다. 오늘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XL의 기본 워크플로우를 모두 다뤘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스테이블 디퓨전에 꽂힌 컨트롤 렉과 다양한 응용 워크플로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길 경우에는 짧게 나눠 업로드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 포지였습니다.